요즘 이유 없이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많아졌다고 느끼시나요? 침대에 누워있어도 마음이 무겁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날들. 그건 단순히 당신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마을리에서는 우리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인생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는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뇌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이 무기력의 정체를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마리를 분명히 찾게 될 겁니다. 무기력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심리적 증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정보와 자극이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는 뇌가 감당할 수 없는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뇌의 피로, 즉 인지적 과부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점점 더 자주 지치고 작은 일에도 의욕을 잃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도파민 중독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도파민은 보상 예측과 관련된 화학물질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성취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뇌는 더 강하고 자극적인 보상을 원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SNS, 유튜브 영상, 짧은 클립, 좋아요, 알림. 이 모든 것이 도파민을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는 자극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극에 뇌가 익숙해지면 일상적인 일, 예를 들면 공부, 업무, 가사노동 등에서는 도파민 분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평범한 활동에 대한 동기 자체가 사라지고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는 무기력한 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로토닌 결핍입니다. 세로토닌은 안정과 평온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햇볕을 보지 않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영양이 불균형하면 쉽게 줄어듭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실내에만 오래 머물면 세로토닌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는 우울감과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효능감의 상실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계속 실패를 경험하거나 성과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사람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시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히 직장인, 취준생 혹은 반복되는 가정일에 지친 주부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라는 생각이 굳어지면 뇌는 스스로 활동을 차단하며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때 무기력은 일종의 생존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를 뇌과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 런드 헬플러스너스이라고 부릅니다. 한때는 치열하게 살던 사람도 어느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 의욕 없이 하루를 보내는 건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기력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해답은 바로 작은 자극과 일관성 있는 회복 루틴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햇빛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 리듬을 조절해 줍니다. 매일 아침 15분만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지고 의욕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파민 디톡스입니다. 스마트폰, 영상, 빠른 피드와 같은 도파민 폭발 자극을 줄이고 산책, 독서, 명상 같은 저자극 활동을 일정 시간 지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자극 없이도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재조정됩니다. 세 번째는 성취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것,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계획한 일 중 하나라도 해내는 것. 이런 사소한 성취가 뇌에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다시 심어줍니다. 네 번째는 사람과 연결되기입니다. 무기력은 고립감과 외로움에서 더욱 심화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하루에 단 10분의 따뜻한 대화가 우울증과 무기력 증상을 30% 이상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을 동시에 자극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뇌의 화학물질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특히 일정 시간 이상 지속하면 뇌의 기능 자체가 향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교하지 말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무기력은 당신만의 리듬과 회복 속도가 있는 개인 고유의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에너지가 넘치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마음챙김 훈련입니다.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 몸 상태, 생각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만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걷기, 명상처럼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전전두엽, 감정 조절과 판단력 담당의 활동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자신의 감정과 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싸우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무기력과 번아웃의 주된 원인인 자기 비판 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식단 관리와 장 건강 회복입니다. 뇌는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장내 미생물의 상태는 세로토닌 생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 요거트, 김치, 된장 등을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장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입니다.
8번째는 기록하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짧게 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일을 3가지 적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하고 무기력한 감정이 줄어든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감사일기는 긍정적 감정 회로를 자극해 뇌를 훈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작은 성과 하나하나가 뇌에게 큰 메시지가 됩니다.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9번째,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수면 위생 슬리프 하이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 리듬이 깨지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기 전 블루라이트 차단,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 유지, 저녁에 과도한 자극 피하기 등은 뇌 회복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번째는 목표 재설정과 기대 조절입니다. 너무 큰 목표나 높은 기대는 뇌를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완벽하게 바뀌겠어보다는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고 기록하겠다는 식의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훨씬 뇌의 보상 시스템에 적절합니다. 무기력한 상태일수록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지입니다.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30대 후반의 A씨는 직장에서의 번아웃과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평소 밝고 에너지 넘쳤던 그는 어느 날부터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하지만 그는 매일 10분씩 햇볕 쬐기, 감사일기 3줄 쓰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통화하기라는 3가지 루틴만 지켰습니다. 6주 뒤 그는 다시 출근할 수 있었고 더 건강한 루틴을 갖춘 상태에서 삶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회복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내 몸과 뇌가 다시 살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11번째는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입니다. 무기력한 자신에게 화내기보다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약하지? 대신 많이 힘들었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해보세요. 이는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진정시키고 회복 회로를 다시 작동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는 비판에서 나오지 않는다. 의지는 연민에서 자라난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아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는 당신이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는 것,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것,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 그 모든 것이 회복의 증거입니다. 마울리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과학과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도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울리였습니다.